네, 그럼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저희 1시 30분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래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정확히 1시 30분에 지나고 있습니다. 30분 28초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시장에서의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상황실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상승폭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PBR 0.8배, 저평가라는 게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물론 뭐 4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일 수 있어도 그래도 꾸준히 LG전자에 대한 실적도 좋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정도 가격이고 이 정도 행보했으면은 최근에 사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LG전자를 보면서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거는 4분기입니다. 4분기. 예, 물론 저평가고 시장 대비해서 못 갔고 또 환율이죠. 네. 환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수출주인 만큼 원화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채산성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은 4분기는 항상 LG전자가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전강 후약이죠. 네. 그러니까 즉 상반기 때 좋았고 하반기 때는 안 좋은 게 대표적으로 4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된 그동안의 부진을 한꺼번에 떠는 경향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뚜껑 열고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를 받았어도 특히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한 5,800억대 정도 전망하는데 네. 지난 분기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감소한 걸로 추정이 되는 만큼 일단 4분기 실적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갔었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상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가면 또 다시 좋아질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쯤에 살까던 게 오히려 좀 빠르게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는 항상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그리고 내년엔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장에 매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8% 안팎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4분기 실적 너무 큰 타격은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결론은 그거죠. 지금 사도 되는지 그 얘기 네, 하고 그거 싶은 너무 거죠. 직접 물어보기 좀 그래서요. 네, 사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대 사셔도 되는데 한 또 2, 3일 정도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93,500원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하지 않을까 영화점 쪽에서 살짝 또 눌림이 나온다라고 되면 사도 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4분기 실적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가전은 일단 잘 팔리고요. 네. 거기서 또 중요한 전장 부품 쪽에서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실적에 대한 배가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목표가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가 2018년도 때 나왔던 고점대가 11만 4,500원대 부근에 여러 차례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죠. 네. 여기를 넘어서 한 12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이 실적 우려감도 반영이 돼서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 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매수가는 93,500원 이하에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LG전자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런 PBR 1배 미만에서 LG전자 외에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 한 300개 정도 쭉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네, 그냥 섹터 하나, 종목군 딱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냥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네. 맞아요. 네, 건설주 얘기는 저 사람 얘기 나오면 또 건설주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게 내년에 대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건설주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소형 건설사도 있긴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 물량이 어디로 많이 갈까요? 일단 대형 건설사로 더 많이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표적으로 PBR 0.5배 수준인 건설사들 상당히 많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라든가 네. GS건설 같은 경우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이틀 동안 잘 오르다가 조정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내년을 경환양하면서 실적에 대한 회복세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평가 종목으로 LG전자 받고 또 건설주 이야기하면서 건설주 안에서도 대형주를 보자. 네. 현대건설, GS건설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엑세스바이오예요. 네. 어제 키트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엑세스바이오가 장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왜 급등세를 보여줬는지 오늘 장 초반까지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보합이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짚어볼게요. 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살까요, 팔까요만 말씀드릴까요? 그냥? 아니요. 이거- 배경도 이야기해 주세요. 내용부터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게 몇몇 종목들, 뭐 수젠텍도 그랬고, 그런 어떤 항원 검사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또 강했던 모습들인데, 특히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유명했었죠. 이쪽에서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쪽의 수출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떤 뜨거웠던 모습이지만 막상 이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보다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판매 유통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유통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런 관점이 부각되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영이 됐는데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진단 키트가 필요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또 증상이 약간 이상해서 이 사람이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또 검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번, 3번은 더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시즌이 올라오고 있는 배경이겠죠. 그런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 관련된 쪽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정점은 4분기 쪽, 이번 하반기 쪽에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느냐라는 관점과 함께 아무래도 백신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대한 기울기는 이제 좀 많이 기울어지겠다라는 관점들이 좀 팽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신 개발 이야기 때문에 키트주들이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또 키트는 필요하다, 수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면 키트주를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것 같은데 엑세스바이오도 한때 정말 폭발적으로 연상가 보여주면서 6만 원대를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만큼의 랠리는 다시는 나오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나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때만큼까지는.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강하게 증폭되면서 나왔던 어떤 약간 묻지마 투자 같은 네. 경우도 같이 이어졌다고 볼 분위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시즌처럼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강한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됐었으면은 아마 적어도 한 4, 5만 원대 선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뚜껑을 열고 봤더니 생각보다 그런 실적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실망감이 좀 큰 상황들이죠. 그러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어떤 소외되고 낙폭이 커서 나오는 반발매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이전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세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새내기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네.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을 업었는데 이 아마존과 어떤 계약을 맺은 건지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회사 상장되면서 상장되기 전에 또 찾아봐야죠. 네. 이 IPO 종목이다 보니까 찾아보는데 산업용 PDA 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되나 약간 좀 어떤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문구요? 그때 7월 달에 아마존 웹 서비스죠. 여기와 어떤 공급 계약을 좀 장기적으로 체결했다는 사실들이 눈에 띄어서 이런 종목 혹시나 아마존과의 여러 가지 협업 쪽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주가가 상장 이후에 좀 밀려 내려가면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어제였네요. 네. 적중하긴 했네요. 네, 그게 어제로 다로 오늘은 급하게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PDA 보통 PDA 어디에 쓰시는지 많이 아시죠? 네. 요만한 단말기 같은 건데 편의점 가도 있죠. 찍찍. 그렇죠. 네. 그거는 계산대에 쓰는 거 말고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또 이제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네, 울컥합니다. 알바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예전에 거기서 또 스캐너로 찍고 하다 보면 편의점에서 많이 쓰는 PDA.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도 이런 이제 PDA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더 유통업체 쪽으로 좀 대용화시키는 그런 네. 모습들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그때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어떤 우리 하반기 때 역대 최고
세 번째로 공모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기대감이 뜨거웠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일단 이제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네. 고객처가 주요 매출처가 어딘지가 중요해요. 그냥 그렇죠. 단순히 편의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쪽 업계에서 잘 나가나 싶을 수 있는데 네. 아마존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더 기대치가 커지고 제가 이번에 또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이 제2 최대 주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제2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일단 지금 8년 동안 2억 달러 네. 정도를 공급하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년간 또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또 매출액이 확 뛰어나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아마존이 이제 신주 인수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를 행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7.7%. 그러면 지금 대표가 지금 17.9%를 갖고 있습니다. 아. 바로 밑에 2대 주주로 또 등극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회사는 아마존 회사야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어떤 지배 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도 하나의 또 오늘 상한가를 이끌었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아마존이 2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모바일에 대한 주가 상승 그리고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럼 오늘은 못 살 수 있더라도 우리가 포인트 모바일을 계속 매수, 관심 종목권 안에 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네.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봤을 때 매출이 한 600억대 정도 됐고요. 어떤 순이익이 한 100억이 안 된 모습들이었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 1,000억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시총 2,000억대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막 급하게 올라갈 수 없는 게 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보호예수가 또 풀리는 시점이 뭐 한 달이나 또 이런 쪽으로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 탄력들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또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일단은 지금 관점으로는 봉이 4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대 38,000원대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8,000원의 가격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눈여겨보시고요. 이 포인트 모바일 외에도 오늘도 세네 개 주로 명신산업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은 잠시 떼어놔서 집중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상에 급등한 명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미디어주들이 좋고 네. SBS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집콕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 집콕 쪽 증가로 인해서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우는 수혜를 볼 것 같기도 하다가도 네. 이번에 연기자들, 가수들도 뭐 확진 판정이 받으면서 제작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악재인 것 같기도 하다가도 도대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수요는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못하는 상황들이죠. 아, 제작도 힘드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더 비싸게 되겠죠. 그런 관점들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드라마 콘텐츠, 영상 콘텐츠 관련된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그래도 이 사태가 좀 끝나서 저도 좀 다음, 즉 코로나 피해 섹터라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또 맞물려서 드라마는 계속 공급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되면 또 지금 같은 또 집콕이 아니다 보니까 수요는 또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항상 모든 게 좋은 건 없는 것 같고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런 흐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갈 듯 말 듯 가지 못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4%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 횡보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네.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종목을 향후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뿐이 아니라 지금은 A스토리죠. 종목을 바꿔서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A스토리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혹시 그 영화 지리산이라고 아십니까? 지리산이요? 네. 아, 이제 곧 개봉한다고. 개봉은 뭐 아직 멀어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네. 어떤 라인업 때문에 상당히 또 수지 씨도 나오고 뭐 많이 들었던 것 그래서요. 같은데요.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나머지 중소형 쪽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아직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4분기엔 잠깐 위축될 것 같고요. 얘네에 대한 분위기가 빠르게
확인이 돼야 어떤 주가에 대한 동력이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그냥 한눈에 들어가는 게 9만 원대 근처 가게 되면 저항이고요. 네. 다시 한 8만 원대 초반 들어오게 되면 지지하는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단계 레벨업돼서 8만 5천 원대 이상에서는 한번 파는 기회를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8만 5천 원대 밑에서 매수할 기회 찾는 게 좋겠다는 관점들인데 하나 그래도 최근 들어서 나오는 종목 중에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SB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를 턴해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SBS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매수 의견은 못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디어주 안에서는 SBS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여기 A스토리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실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김민수 대표님 오신 김에 현대차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현대차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더 들고 갈까요? 저희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또 현대차면 김민수 대표님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네.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리콜 소식이라든가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세차게 올랐어도 또다시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단가가 혹시나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이분은 사고 싶으시대요. 매수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일단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18만 5천 원 밑에서 가격이 나온다라고 되면 한번 매수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일단 여전히 추세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내년 또 뚜껑, 특히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리콜 관련된 쪽에서 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할 것이냐 이런 쪽이 나오는데 3분기 때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더 비용을 책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실적으로 돌아간다. 내년에 친환경차 EGMP로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 이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잡아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년에 EGMP를 기대해보자라면서 18만 5천 원 밑에서는 사도 된다.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황실 점검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